정대장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대장입니다. 최근 뉴스에 전세가 상승이 둔화되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파르게 전세값이 오르고 있다. 이게 이제 바뀐 임대차 3법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또 최근 기사에는 전세값 상승이 둔화되고 있다. 떨어진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상승이 둔화되고 있다는 것은 상승률이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 전세 매물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전세 매물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역으로 얘기하자면 반대로 수요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는데, 과연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늘 지금 촉각을 세우고 있는 게 집값이 올라갈 것이냐 떨어질 것이냐. 전세가랑 집값이랑 무슨 연관이 있어요? 연관이 있죠. 우리가 보통 보면 전세값이 올라가면은 이 정도면 집을 사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어떤 비율들이 늘어납니다. 이 통계를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사를 보겠습니다. 상승세 둔화, 물량 증가, 전세 안정 청신호, 일시적 올해도 오른다. 이 기사에서는 이 전세값이 올라가는 폭이 조금씩 떨어지는 거, 안정되는 게 아니라 일시적이다. 올해도 집값 오른다. 라는 타이틀, 주제를 가지고 지금 기사를 쓴 것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값 상승률이 6주째 둔화하면서 향후 전세값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전세 물량도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시장 안정에 대한 기대감이 나온다. 그러나 부동산 전문가들은 입주 물량 감소와 시장 구조적인 변화로 올해 서울 아파트 전세 시장은 상승세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자, 입주 물량. 제가 방송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 2020년 4만 5천 가구 이상이 입주했습니다. 자, 올해 2만 7천 가구 정도로 지금 예정이 돼 있고요. 내년 2020년 1만 5천 가구인가요? 예, 만 가구대. 작년에 비교했을 때 올해는 약 절반 가까이로 지금 줄어드는 입주 물량이 진행이 되고 있고, 내년에는 또 만대니까 40% 가까이가 또 줄어듭니다. 그러면은 입주가 줄어든다. 당연히 매매나 전세 공급이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통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1월 30일부터 해서 작년 연말부터 해서 주간으로 보면 0.29%, 그러니까 이 기준이 2017년 12월을 100으로 보는 기준입니다. 그때 대비했을 때 0.29%, 0.3% 이렇게 오르다가 이 점점 지금 현재는 0.19% 정도를 오르고 있다. 그러니까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다는 거죠. 수도권은요, 작년 11월 달에 0.24% 오르다가 올해 2월 8일, 그러니까 올해까지도 비슷한 수치로 계속 오르다가 2월 15일, 2월 20일 0.18%로 소폭 변동률이 소폭 줄어들었다. 서울을 보면 작년 11월 달에 0.15%에서 지금 현재 0.07%. 이런 어떤 지금 수도권이나 전국에 비해서는 조금 더 변동폭이 더 가파르게 줄어들고 있다. 전세 수급 동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공급 우위일수록 0이고요. 수요 우위일수록 200입니다. 근데 작년 12월 7일 이 서울은 128.8, 그러니까 수도권이나 전국에 비교했을 때 월등하게 더 높죠. 128.8이라는 것은 수요가 많다는 겁니다. 200에 가까울수록. 근데 이 수요가 129 뭐 이렇게 계속 높아지다가 이제 올해 들어서서 127대로 떨어지면서 점점 수급이 하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죠. 그만큼 매물이 조금 더 쌓이고 사려고 하는 수요는 줄어들고 있다. 제가 볼 때는요, 이게 이제 이사 공급 대책, 이 이사 공급 대책이 이때 이제 발표를 했으니까 이 이후로 조금 더 가파르게 수급 동향이 떨어지는 것은 관망세가 많아지고 있다. 이사 공급 대책 때 어떻게 얘기했죠? 이 공공주도 개발로 들어가는 지역은 그 이사 대책 이후에 매수하는 것은 현금 청산하겠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진짜로 매수가 줄어들었다기보다는 관망세가 많다는 걸로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즉 이제 발표돼 이 지금 지자체장하고 조율을 지금 보고 있다고 했는데, 그게 확정이 된다고 한다면
그 확정된 외의 지역으로 매수세가 몰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매수 할 수 있는 지역이 한정되어 있다. 그러면 그 외의 지역들은 더 이게 이제 가파르게 더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임대차 3법이 처음 올라왔을 때 어떻게 됐죠? 자, 임대차 3법. 임대차 3법이 전세 공급을 줄어들게 만들었다. 즉, 집주인이 실거주가 많아져서 전세 공급이 줄어든 거거든요. 너 그 전까지 가면은 무슨 뭐 주택임대사업자 뭐 재건축 또 2호 17 뭐 8대책 이후는 실거주 2년 해야 되고 또 올해부터 장기보유 특별공제 9억 초과 이게 이제 실거주 10년 보유 10년에서 80% 되는 게 이게 또 바뀌었죠. 그러니까 점점 이런 정책 때문에 전세 공급이 줄어드는 것도 있는데 거기에다가 올해는 입주 물량이 대폭 줄어든 거죠. 입주 물량 27,000 가구로. 그런데 이제 2사 대책 때 이 지금 관망세인데 이게 확정이 되고 나면 매매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 우리가 대부분 보면 전세가율이 높아지면 매매가 대비해서 전세가율이 높아지면 집 사려고 하는 수요가 더 많아지는데 지금은 약간 여러 가지로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간 단위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기사들이 그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은 너무 이 단기간에 일희일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을 봐야 되는데 매매 수요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살 수 있는 게 한정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현 정부 들어서서 임대차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다 보니까 그게 장기간에 뭐 8년, 뭐 적게는 4년 단기 이렇게 매매할 수 있는 물량이 없어지는 거죠, 점점. 그리고 수요가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100이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20이 주택임대사업자를 했고 또 뭐는 실거주를 해야 되고 기존 물량에서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매매할 수 있는 물량도 줄어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2사 대책은 구역 공공주도 지역 구역을 지정을 한다. 이제 지역이 지정이 된다 그러면 거기는 현금 청산되는데 누가 매수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지역을 제외한 그 나머지 지역을 갖다가 들어가게 되면 이 서울에서 즉 매매할 수 있는 매물들이 점점 또 줄어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 심리가 다시 살아난다고 한다면 가격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계속해서 뭐 입주 물량이나 이런 부분을 봐야겠지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게 이번 달까지 해서 한 15,000가구고 또 하반기에 그 이후에 이제 10,000가구 정도면 27,000가구가 올해 서울에 입주 물량인데 그 부분에 봐서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는 그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고 내년에는 더 그리고 이 공급 대책이 단기간에 지금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물량들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 한 가지 또 봐야 되는 부분이 통계. 이 통계 오류에 우리는 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이 통계라는 것은 참고할 부분은 있지만 지금 저도 보면은요, 뭐 지금 약간 낡은 원룸이라 해야 되나? 막 이런 데는 싼 원룸도 전세가 안 나가는 경우도 꽤 많이 봤어요. 저한테 그 상담 오시는 분들이 우리가 보면은 무조건 전세는 지금 못 구해서 난리야. 이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은요, 여러 가지 부류가 있겠지만 지금 주리로 이루는 뭐 20평대 아파트나 30평대 아파트나 그리고 신축으로 갈수록 선호도가 높은 이런 물량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데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통계라는 것은 전체를 가지고 내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쪽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이런 부분에서 전체 물량이 아닌 일부 물량에서 주도를 해서 집값이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 이런 부분도 한번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세가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세가율은 매매가 대비해서 전세가가 차지하는 비율인데 작년 1월을 보면 2020년 1월 자, 전국은 70.97%예요. 자, 올해 들어서서 비슷한 수치를 계속 지금 보이다가
올해 70.84, 1월에 2월은 7.63으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아주 소폭. 자, 수도권은 작년 1월에 67%에서 조금 떨어졌다가 올해 다시 올라서 66%. 네, 소폭 하락한 거고 올해 2월에. 자, 서울을 보면 57%, 작년 1월이 57.24에서 계속 올랐습니다. 서울은 작년 12월에 58%대, 올해 1월에 58% 계속 유지하지만 2월에 58.52로 0.03%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거는 뭐 그렇게 떨어졌다, 본격적으로 떨어진다, 그렇게 보기도 힘든 수치입니다.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언론에 나오는 뭐 전세가 떨어진다, 뭐 해서 부동산이라는 주식처럼 단기간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볼 때 입주 물량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임대차 3법 또 요 부분을 봐야 됩니다. 6월 1일 이 주택을 가진 사람이 재산세나 종부세 이 모든 세금 내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4월달, 5월달에 많이 팔 것이냐? 근데 제가 방송 때 말씀을 드렸죠. 이미 다주택자들은 증여라든지 매매를 이미 했고 만약에 이게 6월 전에 매매가 이루어지더라도 그렇게 많은 수치는 아닐 것이다. 그러면 반대로 여러 가지 매수자들은 6월 전에 매수, 조금 낮은 가격에 매수하려는 매수자들이 생각보다 이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지 않을 때 6월 이후에는요, 이 심리적으로 어차피 다주택자는 6월 1일 가지고 있는 사람이 6월, 7월 달에 팔 이유는 없습니다. 팔고 나서 세금을 내요? 본인이 6월 1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금을 내는데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가지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볼 때는 이 매도 물량이 한동안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매수자는 조금 더 높은 가격에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벌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미래 계획 세우시는데 손해보시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라이브로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이슈 또 여러분들의 실시간 고민 상담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연락 주시고요. 자, 다음 주는 오후 3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제 저녁 6시에도 한번 해보고 오후 1시에도 해보고 오후 2시에도 해보고 오후 3시에 네, 계속 간을 보고 있습니다. 간을. 네, 어느 시간대가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을지 또 조만간에 주말 밤에도 여러분들 찾아뵈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민 있으시면 이메일, 문자 언제든지 주시면은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고민 상담 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둘 중에 시청자님께서는 어느 쪽에 더 끌리신가요? 그래도 이쪽이 조금 더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